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물풀의 나무가의 개나리 종류 두 종류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요 개나리 중에서도 개나리 앞에 산자가 붙은 산개나리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개나리. 요 개나리 앞에 산자가 붙었는데, 그럼 산에서 만나는 개나리가 모두 산개나리입니까? 그러면은 거의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개나리들은 집 주변에, 인가 주변에 심어서 번식을 시켜서 인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것은 다 개나리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개나리는, 요 산개나리는 원산지가 우리나라의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북한산, 그리고 남쪽에 있는 관악산, 수원, 요런 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개나리죠. 그래서 산개나리는 산에서 만나면은 산개나리라고 일단 보면은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산개나리의 꽃부터 보겠습니다. 꽃을 보면은 꽃이 이렇게 생겼죠. 요거 개나리꽃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거 개나리꽃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눈을 가지신 분은 아주 고수분이십니다. 나무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꽃만 보고도 이거 개나리꽃하고 달라, 이 꽃은 분명히 산개나리야, 개나리가 아니라 산자를 붙인 산개나리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개나리의 꽃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것이 산개나리 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개나리하고 무엇이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꽃도 아주 비슷하죠. 개나리꽃도 아주 비슷하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개나리꽃이나 산개나리나 같습니다. 산개나리나 개나리나 이렇게 꽃의 모양이 네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개나리의 꽃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죠.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는 갈래를 빼버리고 꽃뿌리 조각이라고 하는데, 꽃뿌리 조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요 꽃뿌리 조각을 요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아래쪽 부분, 꽃의 아래쪽 부분이 다 통자로 붙어 있다. 달라붙어서 나팔꽃처럼 요 아래가 붙어 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꽃잎이라고 하는 요 우리가 꽃뿌리들이 이렇게 네 개가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꽃뿌리 통부가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들은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고 꽃뿌리 조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꽃뿌리 통부라고 합니다. 이런 꽃뿌리 통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 꽃뿌리 조각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달걀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나리죠. 개나리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개나리의 꽃뿌리 조각을 보면은 꽃뿌리 조각이 달걀꿀이 아닙니다. 달걀꿀이 아니고 마치 붓으로 쭉 줄을 그어 놓은 것 같은, 쭉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은 선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줄처럼 생겼다 해서 줄꼴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개나리는 달걀꼴이었는데 이것은 줄꼴이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만 보는 순간에도 요거 산이야, 산자가 들어간 산개나리야. 그리고 이렇게 달걀꼴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요건 산자를 뺀 개나리야 하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요것도 개나리나 산개나리하고 아주 비슷한 말리화의 꽃을 보면, 말리화의 꽃은 또 다릅니다. 또 달라서 이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산개나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이것은
개나리의 달걀꿀하고도 또 다릅니다. 달걀꿀하고 달라서 이것은 이렇게 거의 타원형에 가깝다. 그래서 길둥근꼴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둥글다. 타원형을 우리말로는 길둥근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길둥근꼴에 가까우면 말리화이고, 이렇게 달걀꿀에 가까우면은, 달걀 모양에 가까우면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개나리이고, 산개나리는 줄꼴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암꽃, 숫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꽃을 우리 보통 숫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 숫꽃 아닙니다. 숫꽃 아니고 이렇게 꽃밥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이렇게 단주화라고 합니다. 요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꽃밥이 두 개가 이렇게 꽃밥이 이렇게 하나 두 개의 꽃밥이 위쪽에 보이는 이러한 것을 단주화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에 꽃밥이 아래에 있고 요 암술대가 길게 올라오는 것을 장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주화, 장주화할 때 요 주자는 기둥주자죠. 기둥처럼 암술대가 길다. 그래서 기둥주자는 암술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암술대가 짧다, 암술대가 길다, 길장자, 짧은 단자를 써서 단주화, 장주화라고 하는데, 이 꽃에서 보면 단주화는 암술대가 아주 짧죠. 암술대가 짧고 장주화는 암술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아주 길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꽃을 단주화나 장주화를 자세히 보면 둘 다 꽃밥을 가지고 있고, 암술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암술대도 가지고 있고, 암술머리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그리고 이 아래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꽃을 단주화도 암꽃의 기능을 하는 암술과 씨방을 가지고 있고, 장주화도 암꽃의 특징인 씨방과 암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러한 꽃을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는데,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쌍성꽃, 양성화죠. 그리고 장주화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쌍성꽃. 그래서 이 꽃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책에서도 이것을 암술대가 긴 것을, 장주화를 암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암술대가 짧은 것을 숫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틀렸습니다. 틀리고 암꽃, 숫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쌍성꽃인데, 다만 암술대가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장주와 단주화이기 때문에 둘 다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꽃이나 숫꽃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도 보면 요거 암꽃, 요거 암꽃, 요거 숫꽃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 분명히 틀린 표현이고, 분명히 이것은 단주화라고 하고 장주화라고 해서 요 두 꽃 모두 다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나리는 우리 개나리의 열매 본 사람이 거의 없죠. 개나리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개나리의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를 땅에다 묻어주기만 하면은 이 가지에서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가지의 어떤 부분을 잘라서 땅에 묻어 놓는다 하더라도 봄에 이 가지를 잘라서 땅에 묻어놓으면 뿌리를 잘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고,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또 많은 가지가 나와서 번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꺾꽂이 방식으로 사람들이 번식을 시켜주니까 개나리는 힘들고 어렵고 수고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유가 없어지니까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어쩌다가 이렇게 열매가 맺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열매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열매가 맺는다고 하더라도 열매 속에, 그렇게 어렵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열매 속에 이러한 씨앗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해서 씨앗을 뿌려보면은 이 씨앗이 발화를 하는 확률이 2%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0개의 씨앗을 주워 모아서 어렵게 모아서 땅에 뿌리더라도 이 씨앗은 100개 중에 단 2개 정도만 뿌리를 내리고 발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개나리는 사람들이 번식을 해줘야지만 번식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꺾꽂이를 해주지 않으면 개나리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지닌 것이 개나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산개나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장주화나 단주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개나리나 산개나리나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장주화와 단주화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산개나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는 이렇게 다 익게 되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져서 그 속에 요 씨앗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속에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죠. 저절로 벌어지고 열매 껍질이, 요게 열매 껍질, 요게 열매 껍질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요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의 형태로 산개나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고 씨앗이 튀어나와서 멀리까지 번질 수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개나리인데, 개나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리고 말리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리화도 장주화와 단주화라는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장주화나 단주화 모두 다 쌍성꽃이기 때문에 그 꽃들이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리아는 보면은 많은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리아는 우리나라의 남한에서는 설악산 쪽에 가야지만 말리아의 자생지를 만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말리아를 자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산에서는 말리아를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만약에 개나리를 보았다 하면 그거는 말리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거의 100% 맞고, 산개나리는 우리나라의 서울의 북쪽에 있는 북한산이 자생지이고, 또 북한산과 서울의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관악산, 그리고 수원, 이쪽의 산에서만 자라는 개나리가 산개나리이고, 요거 개나리는 우리 집 주변에서만 자라고, 사람들이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꺾꽂이를 해주지 않으면 개나리는 번식을 못한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나리의 잎을 보면은, 개나리의 잎은 우리 삼출복엽이라고 전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잎이 삼출복엽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잎은 혼잎이라고 하죠. 혼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단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단엽인데, 요 봄에 보면은 이런 잎이 단엽만 보이는데, 여름에 보면은 이러한 잎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6월 달이 되면 이렇게 잎들이 요 단엽이 요 혼잎이라고 하는 혼잎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얕게 갈라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깊이 갈라지게 되고, 또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더 깊이 갈라져서 나중에는 여기 엽축이라고 하는 잎줄기의 엽축이라고 하는 데까지 요게 결각이 깊이 갈라져서 마치 삼출겹잎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 잎자루가 없고, 여기 보면 잎자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겹잎이 아니라 혼잎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잎은 이러한 혼잎이 달리는 가지가 따로 있고, 달리지 않는 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가지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질 않는데,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잎이 달리는 이러한 가지를 우리들은 도장지라고 하죠. 도장지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도장지를 우리말로는 웃자람 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웃자람 가지에서만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잎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자람 가지라고 하는 도장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도장지라고 보통 말을 하죠. 도장지,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서큘런트 셔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장지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순화된 용어로는 웃자람 가지가 웃자랐다, 그런 뜻이죠. 가지가 웃자랐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도장지라는 말보다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웃자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이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지거나 아주 나빠지거나, 아니면 기온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이런 이상 기온이나 영양 상태에 의한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가지를 충실하게 생장을 하지 못하고 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하게 자란 가지를 우리들은 웃자람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웃자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웃자란 가지는 줄기 속에 잠재해 있던 꼭지눈이나 곁눈이 아닌 막눈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막눈을 부정화라고 합니다. 부정화라고 하는 막눈에서 많이 웃자란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웃자란 가지는 보통 굵고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웃자란 가지에 달리는 잎은 다른 잎들보다 좀 크기가 크고 연약하게 자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나리에서 요 잎이 크고 연약하게 자라면서 잎이 세 갈래로 깊이 갈라지는 결각이 나타난 것이 바로 개나리의 웃자란 가지입니다. 이러한 웃자란 가지는 나무 모양이 고르지 못하게 되므로 보통 잘라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산개나리는 개나리와 달리 도장지의 잎이 갈라지지가 않는다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산개나리는 여기 잎자루하고 잎의 뒷면, 요게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다. 여기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개나리입니다. 그래서 개나리를 보면은, 개나리는 잎자루에도 털이 없고, 여기 잎자루 부분에도 털이 전혀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이 다 매끈하다 하는, 이러한 잎의 뒷면이나 잎자루에 털이 없으면은
개나리인데 산개나리는 이러한 잎자루와 여기 잎자루와 잎의 뒷면에 맥 위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여름에 꽃이 없을 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화도 보면은 산개나리하고 잎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잎이 갈라지지 않고 삼출겹잎처럼 갈라지지 않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결각이 없는 것은 산개나리인데 말리화 또한 마찬가지로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혼잎이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요 말리화는 잎을 만져보면은 잎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운 혁질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가죽질이라고 하는데 가죽질로 만져보면 두껍다 하는 것이 바로 말리화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개나리는 잎을 만져보면 얇은 초질이다. 그래서 잎이 얇다. 두껍지 않고 잎은 두텁지가 않고 얇으면은 산개나리이고 말리화는 요 잎이 두껍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말리화는 잎의 뒷면에 개나리처럼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이 하나도 없고 잎자루에도 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잎자루나 여기 잎의 뒷면에 맥 위에 털이 없는 것은 개나리하고 똑같죠. 개나리하고 똑같은데 산개나리만은 잎의 뒷면과 여기에 잎자루에 털이 분명하게 털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개나리는 요게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가지를 칼로 한번 잘라보면은 여기를 가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 속의 모양이 가지의 속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이렇게 타원형 부분 이것을 우리들은 골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속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수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골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골속이 텅 비어서 뻥 뚫려서 마치 가지가 파이프처럼 속이 뻥 뚫려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나리죠. 거기에 비해서 산자가 붙은 산개나리는 그 속이 뻥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가지의 골속은 이렇게 계단 모양이거나 사다리 모양으로 꽉 차 있다. 근데 그 색깔이 흰색이다 하는 것이 산개나리인데 말리화는 그 골속이 갈색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갈색이면서 계단 모양이거나 사다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산개나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개나리나 말리화는 골속이 차 있고 계단 모양이지만은 산개나리도 계단 모양이지만은 개나리는 뻥 뚫려 있다. 뻥 뚫려서 마치 속이 파이프처럼 뻥 뚫려서 텅 비어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